네, 안녕하세요. 카카오벤처스에서 딥테크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무 심사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설명하는 게 처음은 아닌데 여전히 이제 긴장되고 떨리네요. 네, 이번 딥테크 세션에서는 이미 현실로 다가오는 양장 컴퓨터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 요즘 정말 트렌디한 테마 그리고 또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연세대에 이미 양자 컴퓨터, 온프리미스 컴퓨터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서 보호하거나 또 외부로부터의 반출을 막는 등 되게 선제적이게 공격적으로 도와주거나 방어하거나 이제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흐름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ICT 10대 기술에 이제 양자 기술을 포함시켜서 양자 컴퓨터를 육성하고 또 도와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외로 상장한 기업들도 몇 개 있는데 그 기업들의 주가들 역시 폭등하면서 큰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던져야 되는 질문은 대체 왜 양자 컴퓨터라는 키워드가 지금 이렇게 트렌디하고 핫한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는 2019년으로 돌이켜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 되게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되게 컨셉추얼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과연 양자 컴퓨터가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고전 컴퓨터처럼 또는 그것보다 더 많이 우월하게 성능을 낼 수 있는가는 되게 가설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양자 컴퓨터 시내에 계시는 정말 많은 연구자분들은 양자 컴퓨터가 정말 가능한지 가능성을 점치는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반면 2019년 구글이 발표한 시커모어 칩이 나오게 되면서 판도는 바뀌게 되었는데요. 바로 구글이 저희가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더 뛰어나다를 말하는 양자 우월성을 일부 영역에서 어느 정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 더 이상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서 실용성에 대한 연구로 넘어가는 그런 페이스가 시작이 된 거죠. 양자 컴퓨터라는 씬에서 정말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들이 제한되기도 했고, 또 많은 스타트업들이 연이어 투자를 받으면서 19년 이후부터 그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거고 양자 컴퓨터는 현재 어디까지 왔는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이후부터 아주 꾸준히 투자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또는 유동성 위기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는 아주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며, 특히 올해만 해도 하반기 결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벌써 3조 원 가까이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놀라운 점은 이렇게 투자를 받고 있는 양자 컴퓨터 개수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돈이 몰렸다는 것은 한 개의 양자 컴퓨터에 그만큼 엄청난 기대가 또 투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고요.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들 중에서는 이미 서빙을 시작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큐비트 개수가 늘어날수록 할 수 있는 플레이들이 되게 많아지게 되는데, 몇몇 일부 스타트업들은 이미 200큐비트를 이상 넘긴 상황이고요. 200큐비트를 넘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빙을 시작했습니다. 핵심 글로벌 제조, 화학, 제약, IT, 금융그룹까지 모든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를 내부적으로 또는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이미 쓰고 있거나 쓰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나 또는 연구를 후원하고 있거나 그런 형태로 직접적, 간접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춘 500기업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10% 이상이 이미 내부에 컴퓨터 스페셜리스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프론티어 그룹들은 이미 상용 양자 컴퓨터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소수의 기업이 실험적으로 한다는 것 넘어서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도 큰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M&A를 진행하기도 하고 빅테크들과 파트너십을 맺기도 하면서 인력 양성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은 오른쪽에 있는 아이온, 큐큐에라, 사인퀀텀, 파스칼, 리게티, D-Wave까지 정말 많은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과 내부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어서 실제로 서빙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본다든지 이제 그런 걸 진행해보고 있기도 하고요. 또 빅테크가 스타트업을 인수한 사례도 있긴 하지만 스타트업들끼리 합병을 진행하면서 기술을 모으고 인력을 모으는 이제 그런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대학교까지도 이런 생태계에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부터 그 인력 양성하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교 출신 창업자들이 창업을 하거나 또는 이 대학교와 협업을 맺혀서 인력 양성을 도와주는 등 연구를 도와주는 등 이제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태계는 인력 양성부터 M&A까지 이 모든 생태계가 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러던 와중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영역은 바로 중성원자 양자 컴퓨터였던 것 같습니다. 중성원자 양자 컴퓨터의 대표격인 파스칼 그리고 큐에라라는 스타트업이 각각 프랑스와 미국에서 창업이 됐습니다. 2019년 그리고 2018년에 창업이 되어서 비교적 최근 설립된 스타트업인데요. 놀랍게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기업은 각각 100큐비트 이상 또는 256큐비트까지 달성을 성공하면서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양자 컴퓨터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각각 누적 3천억 원 가까이 되는 투자금을 받아가면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라이징 스타를 아주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파스칼이라고 되어져 있는 저 썸들이 이제 중성원자 양자 컴퓨터 내에서 원자들을 이제 배열 형태로 만든 이제 모습이고요. 저런 아톰을 이용해서 실제 연산을 수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밑에 있는 저 특이한 투명한 박스가 실제 양자 컴퓨터의 모습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컴퓨터의 모습과 많이 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작은 박스 안에 있는 손가락 한 3마리 정도 되는 박스 안에서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구현되고 실현되고 작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생소하지만 미리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QPU, 이제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가 완성한 이후 앞으로 양자 컴퓨터 연에서 파생될 시장은 매우 복합적이고 또 되게 많은 기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같은 NPU 칩을 만들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 역시 그 양상이 흘러갈 것 같은데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밑단에 있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를 조작할 때 필요한 펌웨어, 그리고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주는 미들웨어, 그리고 양자 컴퓨터 특유의 필요한 알고리즘인 양자 알고리즘의 어플리케이션, 그 위에 클라우드 에저 서비스까지 정말 버티컬한 스택이 아주 세분화하게 나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엔비디아가 하드웨어를 만들고 하드웨어를 만듦으로써 생태계를 장악하고 쿠다를 활용해서 세계물을 꽃피웠던 것처럼 양자 컴퓨터 역시 하드웨어를 잡고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를 잡음으로써 그걸 잡는 기업만이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양자 같은 경우에는 퀀텀 알고리즘이나 퀀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자 QPU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큰 편입니다. QPU가 있으면은 훨씬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을 더 빠르고 더 성능 높게 만들 수 있다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영역과 기회 속에서 QPU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 전략은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QPU,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개발해야 되는 기술은 정말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중성원자든 이온 트랩이든 이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챔버를 더 순조롭게 만든다든지 레이저를 통해서 원자를 컨트롤하는 능력이라든지 실제 계산할 때 필요한 신뢰도를 의미하는 피델리티를 높인다든지 정말 많은 기술적 난제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는 사실 42km를 달리는 마라톤이라고 치면은 저희는 이제 출발선에서 벗어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아직 기술적 차이가 대동소이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닐까라고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는 의외로 매출이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아주 매력적인 영역입니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라고 하면은 상상하는 그림이 사람마다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AI, AGI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이 AGI라는 거를 해야지만 뭔가 AI가 잘 될 것 같고 큰 가치를 뜰 것 같지만 실제로 AI는 아직 AGI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스타트업들이 많은 매출액을 나는 것처럼 양자 컴퓨터 역시 단계적인 상용화 과정을 거칠 거고 그 단계적인 상용화 속에서도 이미 충분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큐에라 또는 리게티나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1단계인 퀀텀 아날링, 또 2단계인 퀀텀 시뮬레이션, 어떻게 보면 퀀텀 컨설팅 또는 온프레미스 컴퓨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영역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출액이 수백억 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는 단계적인 상용화 과정을 거치면은 매출액 같은 거는 크게 걱정이 없는 상황이죠. 이렇듯 불확실성을 다루는 양자 컴퓨터이지만 이 시장은 이제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도 명확하고 한계도 명확하지만 솔루션도 명확한 상황이고 그 솔루션을 만들어낸다면 그 가치는 더더욱 명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성 상황 속에서 저희는 기회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양자 컴퓨터를 빌딩하고 있는 OQT라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OQT 김동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MIT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계속 언급되었던 QLR 컴퓨팅에서 256큐비트를 만드는 과정을 엔드투엔드로 한번 경험해 보신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와 카이스트 도수를 겸임하시면서 OQT 스타트업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어서 OQT의 김동규 대표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